안녕하세요. 워렌 버핏. 이름만 들어도 뭐랄까 투자의 현인, 또 가치 투자의 대가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네, 그는 종종 남들이 좀 간과하는 약간 평범해 보이는 그런 곳에서 비범한 가치를 발견하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워렌 버핏이 최근에 눈에 띄게 투자를 늘리고 있는 어쩌면 조금은 예상 바뀔 수 있는 그런 한 기업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영장 설비, 또 용품 유통업체인 풀코퍼레이션, 티커로는 풀이죠. 아니 왜 버핏이 이 수영장 사업에 주목했을까요? 이 회사가 가진 진짜 매력은 뭘까? 혹시 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은 없을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기회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투자 스토리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자신만의 통찰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이 투자 철학은 뭐 잘 알려져 있죠. 훌륭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때로는 시장이 좀 싸게 평가할 때 매수하는 거, 바로 가치 투자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풀코퍼레이션은 바로 이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영장 지을 때 필요한 자재부터 시작해서 뭐 화학약품, 청소 로봇, 필터 같은 유지보수용품까지요. 그러니까 수영장 관련된 거의 모든 걸 전 세계적으로 유통하는 압도적인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풀코퍼레이션에 처음 투자한 게 작년 3분기였어요. 그때는 한 40만 주 조금 넘게 샀었죠. 근데 정말 주목해야 할 거는 그 다음 행보예요. 올해 2분기까지 버크셔가 초기 매수량의 7배가 넘는 무려 750% 이상 주식 보유량을 공격적으로 늘렸습니다. 총 보유 주식 수가 이제 345만 주를 훌쩍 넘었거든요. 와, 750%요? 네. 이게 그냥 관심 좀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 회사에 대한 상당한 확신을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규모로 추가 매수를 했다는 건 버핏이 뭔가 특별한 가치를 봤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750% 증가는 진짜 엄청난데요? 아니, 도대체 풀코퍼레이션의 어떤 점이 버핏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아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핵심은 역시 기업의 그 지속적인 경쟁 우위, 흔히 말하는 경제적 해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풀코퍼레이션의 해자, 이거 정말 강력해 보이는데요. 북미 중심으로 해서 유럽, 호주까지 전 세계의 품매 센터가 450개가 넘어요. 이게 그냥 뭐 매장 수가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각 지역의 수영장 건설업자나 아니면 유지 보수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수많은 부품, 자재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는 물류 능력, 거기에다가 전문가 수준의 기술 지원까지 이게 다 합쳐진 총체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택배 받고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수영장 시공하거나 아니면 급하게 고쳐야 할 때 특전 부품이 당장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제품 종류도 워낙 많아서 전문가 조언이 꼭 필요할 때도 있고요. 풀코퍼레이션은 바로 이런 B2B,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 시장의 요구를 정확히 충족시키는 거죠. 오프라인 기반의 촘촘한 유통망이란 전문성을 딱 결합해서 아주 강력한 해자를 만든 겁니다. 거기에다가 규모의 경제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고요. 그 강력한 유통망이랑 서비스, 정말 인상적이네요. 근데요, 그런 강점이 있다고 하도 요즘처럼 온라인 유통이 막 발달하고 있는데 풀코퍼레이션의 그런 아성이 좀 위협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같은 큰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수영장 용품만 전문으로 파는 온라인 쇼핑몰이 더 싸고 편하게 제품을 준다면요. 경쟁 우위가 좀 약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온라인 경쟁자들이 당연히 있고요. 일부 소모품 시장에서는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풀코퍼레이션의 핵심 경쟁력은 단순히 물건 파는 걸 넘어선 데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을 바로바로 공급하는 능력, 전문가 네트워크, 그리고 특히 수영장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큰 프로젝트 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복잡한 자재 조달이나 기술 지원 능력, 이런 건 온라인 플랫폼이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풀코퍼레이션은 수많은 전문 시공업체나 유지보수 업체들이랑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왔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자산이고요. 이런 여러 층의 경쟁 우위 덕분에 지난 10년간 풀코퍼레이션의 매출과 순이익이 놀랍게도 해자리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와, 세 자릿수요? 네, 같은 기간 주가도 200% 이상 올랐으니까 그 저력을 보여준 거죠.
그렇군요. 단순 유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복합적인 경쟁력이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기업 가치를 볼 때 성장성만큼이나 안정성도 중요하잖아요. 특히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는 힘, 뭐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풀코퍼레이션은 이 부분에서는 좀 어떤가요? 여기서 풀코퍼레이션 사업 모델의 또 다른 매력이 나옵니다. 바로 유지보수 사업의 중요성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큰돈 드는 새 수영장 짓는 건 좀 미룰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 수영장은 어떨까요? 물 깨끗하게 하려면 약품 계속 넣어야 하고 펌프나 필터 고장 나면 교체해야 하고 이런 건 미루기가 어려운 거의 필수적인 지출이거든요. 바로 이 유지보수 관련 매출이 풀코퍼레이션 전체 매출에서 꽤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아주 안정적인 수익원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로 작년을 한번 생각해보면 인플레이션 높고 금리 올라가면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됐었잖아요. 전반적인 거시경제 환경도 안 좋았고요. 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코퍼레이션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은 실적이 아주 견조했습니다. 덕분에 회사가 연간 53억 달러라는 꽤 큰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죠. 이게 바로 풀코퍼레이션이 가진 회복 탄력성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수영장은 안 만들어도 기존 수영장 주인들은 계속 돈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거군요. 약간 자동차는 안 사도 타이어나 엔진 오일은 계속 갈아야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불황에도 회사를 딱 받쳐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최근 실적에서도 그런 경향이 좀 보였나요? 네, 가장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유지보수 관련 제품 판매는 꾸준히 성장세를 보였고요. 동시에 좀 위축됐었던 건축자재 같은 경기를 좀 타는 제품들 판매도 조금씩 개선되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해서 18억 달러,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건 4% 증가해서 5.1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좀 주목할 부분은 매출 총이익률인데요. 여러 가지 비용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오, 30%면 꽤 높은데요. 네. 이건 회사가 가격 결정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익성을 잘 방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양면이 있듯이 풀코퍼레이션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준 건 맞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고성장 기술주처럼 막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분들께는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몇 가지 뚜렷한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첫째는 금리예요. 금리가 높으면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전반적인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서 새 수영장 짓는 수요가 줄 수 있거든요. 이건 풀코퍼레이션 성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둘째는 경기 침체 가능성입니다. 만약 침체가 좀 깊어진다면 유지보수 지출마저 줄이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좀 비싼 장비 교체나 리모델링 수요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날씨. 수영장 사업은 본질적으로 날씨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확합니다. 날씨는 풀코퍼레이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 위험 요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름이 유난히 짧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기온이 평년보다 낮으면 당연히 수영장 이용이 줄겠죠. 그렇죠. 그러면 관련 용품 판매나 신규 건설 수요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이례적으로 덥고 긴 여름은 실적에 아주 좋고요. 이런 날씨 변동성은 단기 실적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후변화가 수영 시즌이나 비 오는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고려해야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강력한 해자, 그리고 안정적인 유지보수 산업이라는 강점이 있고, 하지만 성장성의 한계, 그리고 금리나 경기, 날씨 같은 위험 요인도 있다. 그런데 버핏은 이 모든 걸 다 고려하고도 투자를 확 늘렸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주가 수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게 지금 투자 기회로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풀코퍼레이션의 주가는요. 미래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약 26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PER은 기업의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기업 수익성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잖아요. 네네. 근데 이 26배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풀코퍼레이션의 PER은 35배를 훌쩍 넘었었어요. 35배에서 26배로 꽤 내려왔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1년 사이에 기업의 기본적인 체력,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꽤 낮아진 상태라는 겁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주가가 터무니없이 싸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1년 전보다 훨씬 저렴해졌다는 거군요. 물론 싸다는 평가는 좀 상대적일 수는 있겠죠. 뭐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이나 전체 시장 평균이랑 비교하면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적어도 과거의 풀코퍼레이션 주가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에 들어왔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싸다는 평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미래 성장률 전망치나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적정 가치는 계속 변동하니까요. 하지만 워렌 버핏 같은 가치 투자의 대가가 이 시점에 지분을 대폭 늘렸다는 사실, 이게 중요하죠. 이건 현재의 밸류에이션 수준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력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버핏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장기적인 수익 창출 능력에 집중하는 투자자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상대로 앞으로 금리 환경이 좀 개선된다면요? 그러면 대출 비용 부담이 줄면서 신규 수영장 건설이나 리모델링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고 풀코퍼레이션에게는 꽤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금리 인하는 분명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설령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좀 늦어지거나 경기 회복이 더디더라도요. 풀코퍼레이션은 아까 살펴봤던 그 안정적인 유지보수 사업 덕분에 상대적으로 잘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한테는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즉, 경기가 좋을 때는 성장성을 누리고 좀 어려울 때는 방어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균형 잡힌 사업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강력한 시장 지위와 경제적 혜자, 또 경기 방어적인 특성, 그리고 과거 대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워렌 버핏이 왜 이 시점에 풀코퍼레이션 투자를 늘렸는지 충분히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버핏의 판단에 한번 동참해서 이 우량 기업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걸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요. 풀코퍼레이션은 해당 산업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혜자를 구축했습니다. 또 경기 순환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죠. 현재 주가는 과거 고점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세계적인 투자 대가인 워렌 버핏이 최근 공격적으로 지분을 늘렸다는 사실까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풀코퍼레이션 이야기,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만약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막 기분이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워렌 버핏처럼 좀 긴 호흡으로 기업의 본질 가치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을 선호하신다면요. 풀코퍼레이션은 분명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금리 변화의 영향, 경기 침체 가능성, 또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 변수 같은 위험 요인들도 반드시 신중하게 따져보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워렌 버핏이 샀으니까 나도 사야지? 이런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풀코퍼레이션처럼 막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여러분 각자의 투자 목표나 혹은 위험 감소 성향과는 어떻게 부합하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특히 수영장 산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경기를 좀 타면 산업이잖아요. 이런 특성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개인적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평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희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생각